안녕하세요. 빌딩로드 조대용 팀장. 빌딩킹 곽 팀장입니다. 팀장 오늘 어디 나왔죠 저희? 저희 논현동 저희 회사에서 가깝죠. 네. 저희가 새로 지은 건물이 있어서 1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나왔죠. 그래서 임대 구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위치 진짜 논현동에서 정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임대 시장이 좀 안 좋긴 해도 네. 이런 초역세권의 건물은 임차인분들이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또 이 논현역이 지금 7호선이랑 신분당선이 겹쳐 있죠. 네. 직장인들, 사옥 같은 데는 그 회사 직원들이 오기 편리해야 되거든요. 7호선과 신분당선이 겹쳐 있는 논현역에 도보로 3분입니다. 네. 일단 역세권이라는 메리트는 정말 큰 것 같고 네. 또 전체적인 연면적도 한 300평 이상 되다 보니까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입지다 그러면 네. 아무리 임대 시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네, 우선적으로 또 임차인분들께서 검토해 보실 만한 그런 건물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한번 나와봤고요. 그렇죠. 건물 한번 좀 보면서 또 네. 얘기 나누시죠. 알겠습니다. 이 건물의 매력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거 추천하고 싶으세요? 우선은 건물주분이 건물 짓는데 되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장재부터 뭐 디테일한 것까지 다 좀 꼼꼼히 살피느라 좀 오래 걸렸습니다, 공사가. 팀장님 생각하시는 어떤 거 같으세요? 일단은 뭐 위에서부터 쭉 한번 미리 보긴 했었는데 일단 이제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베란다 부분이 사옥을 사용하시는 혹은 뭐 개별 임대다 하더라도 3층 이상으로는 전부 다 베란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쾌적하게 좀 이렇게 휴게 공간을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 내부 공간도 창이 이렇게 좀 잘 돼 있어서 해가 일단은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또 사실 이게 주택가 안에 좀 있다 보니 아쉬운 점은 또 조금 있어요. 근데 워낙 역과의 거리가 가깝고 또 주차마저도 지금 요즘은 잘 허가나지 않는 이런 주차장인데 로터리로 딱 돼 있어서 주차도 좀 상당히 좀 편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물 둘러보시면서 한번 더 얘기 나눠보시죠. 네, 지금 저희 건물 좌측편에 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로터리식 주차장인데요. 네. 이게 이제 건물이 지금 총 한 300평이 넘다 보니까 법정 주차 대수가 총 8대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한 대는 자주식으로 앞에 이제 보이는 것 같이 되어 있고 나머지 7대는 건물 안쪽으로 해서 겉에는 이렇게 건물을 딱 둘러싸여져 있지만 안쪽에서 로터리식으로 이렇게 7대가 회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주차가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주택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이 민원이 많아서 소리가 크기 때문에 허가가 잘 안 나요. 근데 이 건축주분은 그때 당시 좀 허가를 잘 받으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사옥으로 쓰실 경우는 본인들만 이제 차를 이제 드나드니까 상당히 좀 편안하게 좀 쓸 수 있죠. 기계식임에도 불구하고. 뭐 도로는 조금 4m로 좁은 감이 있으나 기계식이다 보니까 또 이게 하나의 또 장점인 거죠. 되게 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를 좀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건물이 전체적으로 다 잘 보이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건물 후면부도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봤는데 상당히 좀 잘 지어 놓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곽 팀장님 빌딩킹 얘기를 하듯이 뒷면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한번 가보시죠. 네. 전면과 다르게 후면에 이제 이런 공간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앞쪽에 좀 주택들이 이제 밀집돼 있어서 약간의 민원의 소지는 좀 있지만 전면에 그 좁은 도로폭만 봤을 때하고 이 후면에 왔을 때의 공간이 확연히 달라서 이 뒷공간은 정말 좀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1층에 뒤편에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맞죠? 근데 여기는 기계 주차를 뽑았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좁은 공간이 나올 수 있다. 활용도가 되게 무궁무진하죠. 맞아요. 네. 뭐 이쁘게 꾸밀 수도 있고 오히려 야외 테이블도 깔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직원들 휴게 공간이면 더 좋고요. 안에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네, 안으로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이제 1층 공간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1층도 층고가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고 건물주분이 이 시스템 에어컨까지도 아까 제가 보긴 했는데 전층에 다 미리 다 설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1층에만 2대입니다. 그렇죠. 이게 진짜 좀 돈을 많이 쓰셨다는 게 좀 느껴지고 한 가지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지금 바닥 상태가 아직 마감을 안 해줬는데 이 마감은 당연히 뭐 어떻게 건물주분이 네. 임차인 원하신 대로 해준대요. 해주신다. 네, 에폭시면 에폭시, 타일이면 타일 해준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요즘 뭐 임차인분들이 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선호하시는데 뭐 임대인분께서 최초에 들어오는 입주자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좋은 옵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임차인도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이 있을 그렇죠.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은 다 되어 있고 진짜 딱 바닥 하나뿐이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 이후에 이제 한 2주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다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선택지를 좀 넓게 그렇죠. 선택할 네.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네. 거죠.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어떤 특권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네. 네. 여기 뷰 진짜 좋네요. 여기 이 건물의 가장 큰 장점.
옥상만 뷰가 좋은 게 아니에요. 옥상만 배운 게 밑에 층도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일하면 답답하잖아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뭐 층고가 낮거나 아니면 뷰가 막 답답한 느낌. 그런데 여긴 뷰가 너무 좋아요. 네. 사실 이 앞에가 노년으로 이제 높은 건물들이 많이 있기는 해요. 높은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편으로는 워낙 지금 이 지세가 높아서 네. 진짜 한눈에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이렇게 탁 트인 공간에서 휴식도 했다가 다시 또 업무에 복귀하는 그런 것들이 다들 원하시는 거잖아요. 또 루프탑이나 이쁘게 꾸며놓거나 아니면 쥐건 휴게 공간 만들어 놓으면은 네. 너무 좋죠. 맞아요. 네. 밑에 층도 내려가 보시면 해도 잘 들고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7층 내려왔네요. 네. 여기가 이제 사실 가장 탑층이라 네. 공간적으로는 가장 작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지을 수 있는 최고로 지어서 7층까지 네. 지은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7층 공간도 되게 좋거든요. 사실 대표님 방, 네. 임원 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뷰가 너무 좋아요. 네.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해요. 네. 지금 7층, 6층, 5층, 4층까지 베란다가 쭉 있는데 이 베란다 공간이 짜투리식이 아니라 그 벽면을 타서 길게 돼 있어서 어쨌든 이제 나가서 이제 바람 쐬고 할 때도 그렇고 공간적으로도 상당히 좀 탁 트여가지고 이 실내 공간이 좀 좁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쾌적하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 그죠? 거기다가 여기가 좀 그나마 면적이 작은 공간이라고 해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층마다 화장실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층마다 뭐 한 개씩이긴 하지만 외부에 있다는 것도 되게 저는 장점으로 봤어요. 네. 보통은 꼬마 빌딩 보면은 내부에 넣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소리도 소리고 공간도 많이 좀 차지하잖아요. 외부로 확실히 분리해서 건물주분이 내부 공간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분리해 놓은 상당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6층에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 테라스죠. 네. 이 공간이 와보시면은 생각보다 되게 넓게 느껴져요. 외부 테라스도 있고 거기다가 뷰까지 있으니까. 보통의 꼬마 빌딩 생각하면 사실 탑층은 상당히 좀 이용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여기 6층임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한 20평 가까이 이상 전용 공간이 보이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란다 부분이 쫙 이게 터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넓어 보이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여전히 저쪽 이제 건너편 쪽의 뷰도 시원하게 좀 뜨여 있는 편이어서 6층도 상당히 좀 괜찮네요. 네, 지금 5층에 왔죠? 아까 6층, 7층은 시스템 에어컨이 한 대씩 구비가 돼 있었거든요. 네. 여기 5층부터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시스템 에어컨 2대씩 들어와 있습니다. 확실히 5층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넓어지는 게 좀 네. 느껴져서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한 300평 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개별 면적으로도 임대해도 손색이 없는 뭐 단점이라면 층고가 좀 낮은 건 사실이에요. 이제 7층까지 이제 올리면서 높이는 좀 제한이 있었을 것 같고 대신 이제 스프링클러들을 다 이제 상향으로 이제 빼가지고 네. 그냥 노출된 상태 이렇게 해도 크게 답답함이 안 느껴지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에어컨이 사실은 달려있냐 없냐에 따라서 느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섰을 때는 조금 높아 보이지만 보통은 다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크게 이제 이 정도 높이도 낮다라는 느낌은 안 들 것 같은 현장이어서 저는 충분히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밑에 층 4층이 이제 가장 주된 층으로 가장 넓은 층이거든요. 한번 다시 내려가 보시죠. 네, 4층 한번 가보시죠. 네, 이번엔 4층인데요. 네. 가장 넓은 층이어서 그런지 확실히 좀 넓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란다 부분이 있어서 실외기도 좀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이제 또 휴게 공간도 있고 또 전면도 탁 트여 있어서 약간 이제 내려갈수록 주택들이 이제 좀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우리가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공간적으로는 4층이 가장 좀 넓고 이 정도 공간이라면 사실 사무실 이용하는 데는 너무 레이아웃 짜기도 좋고 쾌적하죠. 그렇죠. 여기 보면 4층이 제일 넓다 보니까 이 외부에 있는 테라스로 가는 문도 2개가 있어요. 아, 저는 그래서 이 공간이 분리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파티션도 괜찮겠네요. 네, 이거. 공간 분리해서 여기 쓰는 분 따로 있고 뭐 네. 임원들 방도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것도 다 생각해서 아마 이 건축주분이 다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 건물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지하인 것 같아요. 지하가 층고를 많이 뽑아놨고 기둥 없이 반듯하게 강남에는 스튜디오 찾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스튜디오가 아니라 요즘은 뭐 기업들이 운영하는 네. 유튜브 촬영들 많이 하는데 촬영하기 정말 괜찮게 사실 그 구축이 돼 있어서 지하를 빨리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한번 내려가 보시죠. 그럼 지하로 가시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던 지하에 왔네요. 지하입니다. 네. 얼추 봐도 네. 층고가 저는 한 5m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진짜 높은 층고로 되어 있고 밖에 지금 지하층임에도 불구하고 환기도 너무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크게 습한 느낌이 없거든요. 네. 네. 환기실도 보면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네. 거기다가 에어컨도 2대까지 돼 있으니까 뭐 곰팡이 필 일은 전혀 없겠죠. 지하의 문제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물론 기둥이 좀 있지만 이런 것들은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분할해서 쓰면 괜찮을 것 같고 지하층 자체가 워낙 좀 쾌적해서 이 공간을 좀 잘 활용한다고 하면
뭐 상층부는 오피스로 쓰고 이 지하 같은 공간은 뭐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실도 가능할 것 같고. 아, 근데 층고가 높다 보니까 네. 마음이 편하네요, 이게. 확실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위층에서 쭉 봐왔을 때는 우리가 어차피 주거 지역 같은 경우 1조 4선이라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뭐 맘 놓고 지하층은 뭐 뚫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이 정도 높이면은 농구장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네. 농구골도 설치할 수 있겠죠. 네. 요즘 뭐 강남에 이렇게 높은 층고의 건물들이 사실 많기는 한데 작지만 높은 거하고 넓으면서도 높은 거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일반 규모보다는 대지 평수가 그래도 좀 나오는 거의 한 100평 되는 규모다 그쵸. 보니까 100평이 넘죠. 확실히 지하층의 느낌이 저도 건물을 많이 보는 입장에서 이 정도 되면 이런 느낌이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하 공간에 대한 그 니즈가 요즘 많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시면 직접 와서 보시게 되면 저는 확실히 좀 근처에 있는 어떤 건물들보다도 좀 쾌적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밖으로 나가 보시죠. 네, 건물 한번 쭉 둘러봤는데 네. 어떠세요, 팀장님? 목적이 중요하죠, 사실. 왜냐면은 논현동에서 역 가까운데 이게 연면적이 318평이거든요. 318평.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한 건물이 거의 없죠. 318평에 역부터 도보 3분 거리다. 거기다가 요새 신분당선 자체가 그 분당에서도 넘어오는 인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 7호선도 되게 많이 선호하는 노선도여서 직원들 출퇴근하기 편리하다. 거기다가 320평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보시면 야외 휴게 공간 아까 1층부터 4층부터 7층까지 테라스까지 거기다 옥탑 뷰까지 저는 그런 거에서 이른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입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도 논현역 근처에 있잖아요. 사실 뭐 어떤 출퇴근이나 직원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입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골목에 조금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사실 역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진짜 이만한 사옥 찾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이런 프라이빗한 공간들도 후면에 존재하고 있어서 이것도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뭐 직원들이나 임직원들 전부 다 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잖아요. 요즘 뭐 금액이죠. 임대 시장이 좀 어렵고 물론 신축된 건물이지만 네. 뭐 주변에 사실 요즘 뭐 워낙 공실들도 많다 보니까 뭔가 좀 경쟁력이 좀 있어야 되긴 할 텐데 네. 일단은 뭐 318평 정도의 연면적 네. 논현역에서 한 3분 이내의 거리의 이 건물 임대료하고 보증금이 어떻게 되죠? 임대료 보증금 5억에 임대료 4,5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318평이면 대략 한 평당 한 13만 원, 4만 원. 임대 이 면적 정도? 편당 14만 원입니다. 네, 뭐 조금 조정은 해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거는 제가 건물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건물 워낙 잘 지었고 거기다가 휴게 공간까지 네. 좀 이거 공사한테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돼 있다 보니까 바닥 부분만 이렇게 좀 손보고 들어오면 뭐 바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컨디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메리트죠. 바닥이랑 벽면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니까. 임대에 관심이 있는 분이 있으시거나 건물에 관련돼서 좀 궁금한 사항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박성호 팀장 또는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